장마가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가을, 마당에는 아직 눅눅한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시고 지나간 탓이겠지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안방 깊숙이 들어와도 공기 속에는 여전히 녹진한 습기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댓돌 위에는 미처 마르지 못한 빗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1983년 미영은 20살이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은 기대와 달리 그저 길고 무료하기만 했죠.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 특강을 듣는다며 분주했지만 미영은 시골집 마당에서 하염없이 감나무 잎만 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도서관까지 걸어가 봤자 읽을 만한 책도 마땅치 않았고요. 가끔은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에 대한 막연한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미영아, 뭐하니? 어서 나와서 엄마 좀 도와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늘 그랬듯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듯한 어조였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벼르고 벼르던 장롱 정리를 돕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으니 어머니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었죠. 안방 한쪽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육중한 오동나무 장롱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달고 다른 오칠은 그 위에 새겨진 수많은 손자국과 얼룩으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요.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부분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희미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손때 묻은 황동 손잡이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빛을 띠고 있었죠. 미영은 어릴 적 이 장롱 문을 열고 들어가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장롱 속이 그렇게나 넓고 아늑하게 느껴졌었죠. 미영아, 이불 다 꺼내서 햇볕에 좀 널어라. 아무래도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장마 때 습기가 너무 차서 말이지.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햇살을 등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늘진 얼굴 위로 희끗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이 보였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크고 묵직한 장롱 문을 활짝 열자 삐걱이는 소리가 안방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죠. 묵직한 나무 문이 완전히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퀴퀴한 습기가 뒤섞인 공기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미영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안쪽에는 차곡차곡 개어 넣은 이불이며 그리고 명절 때나 꺼내 입는 한복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미영은 맨 위 칸부터 두꺼운 소미불을 끌어냈습니다. 뽀얀 먼지가 풀풀 일어났고 작은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춤추듯 반짝였습니다. 기침이 콜록 터져 나왔지만 미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불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으로 날랐습니다. 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세 번째 이불을 꺼내고 맨 아래 칸에 손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두꺼운 겨울 이불 밑에 손가락이 닿자 딱딱하고 납작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천으로 쌓인 듯 부드러운 감촉이었지만 안쪽은 단단했죠. 미영은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곳에 뭘 넣어두는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 뭐 있어요? 미영은 들고 있던 이불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장롱 속으로 손을 깊이 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힌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낡고 바랜 비단 보자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붉은색과 푸른색 실로 수놓은 자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빛바랜 색감이었죠. 보자기의 매듭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혹시 귀한 물건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습니다. 손가락이 매듭 사이를 파고들 때마다 작은 비단 실이 툭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듭이 풀리고 보자기가 열리자 안에서 나온 것은 누렇게 변색된 한지 뭉치였습니다. 한지 특유의 얇고 바스락거리는 촉감이 손끝에 닿았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빛깔이었습니다. 미영은 혹시 편지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한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단정하고 힘있는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한자들 사이로 군데군데 한글이 섞여 있어 대충의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죠. 한지 맨 위에는 크게 혼서지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혼서지, 결혼을 청하는 글. 미영은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분명 어머니와 아버지의 혼서지는 거실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집안의 갑옷처럼 유리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낡고 빛바랜 혼서지는 또 무엇일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미영은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린 한지 뭉치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설게 갈라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어머니는 마당에서 이불을 널다가 미영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미영의 손에 들린 혼서지를 보고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두꺼운 이불이 스르륵 미끄러져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죠. 미영은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네가, 그걸 왜 꺼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미영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에 들린 혼서지가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죠. 미영은 다시 혼서지를 보았습니다. 붓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제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뭔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삶이 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죠. 그냥 이불 밑에 있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 혼서지는 저기 있잖아요. 미영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미영의 손에서 혼서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나 빠르고 격렬해서 미영은 미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급하게 혼서지를 다시 보자기 속에 넣고는 품에 숨겼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꼭꼭 숨기는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 모습에 미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래된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어서 이불이나 다 널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듯했죠. 그리고 장롱 정리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고 미영에게도 이불을 널라고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묵묵히 이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따가운 초가을 햇볕 아래서도 미영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혼서지에 적힌 이름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저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 속에 감춰진 어떤 거대한 비밀의 조각이었죠. 그날 이후 미영은 어머니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미영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연속극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온화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마치 얇은 막으로 가려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 막 뒤에는 미영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또 다른 어머니의 얼굴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영은 가끔 어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조용하고 평온한 얼굴 뒤에 어떤 파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파도는 언제쯤 미영의 삶 속으로 밀려올까요? 미영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장마가 거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가을, 마당에는 아직 눅눅한 흙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 구석구석을 촉촉하게 적시고 지나간 탓이겠지요.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안방 깊숙이 들어와도 공기 속에는 여전히 녹진한 습기가 맴도는 듯했습니다. 돛돌 위에는 미처 마르지 못한 빗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요. 뜰 한쪽 감나무에는 초록빛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는데 그 아래로 툭 떨어진 감 하나가 흙바닥에 박혀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3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아버지는 신문을 펼쳐 들고 묵묵히 밥을 드셨고 오빠는 늘 그렇듯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에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에는 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보였어요. 어머니는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나르면서도 그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죠. 무심코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밥알을 깨작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미영은 혼서지에 대해 다시 물어볼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혼서지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물었을 때 그 충격적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던 그 모습이 미영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삶에 손대서는 안 될 비밀이 봉인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미영은 혼자서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혼서지라는 단어와 어머니의 당혹스러웠던 얼굴뿐이었습니다. 미영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곧장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장롱 깊숙이 박혀있던 낡은 앨범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쳤죠. 흑백 사진 속의 어머니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앳된 얼굴, 수줍은 미소. 지금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활달해 보였어요. 미영은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책을 들고 서 있기도 했어요. 미영은 어머니에게도 이런 찬란한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새삼스레 생각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던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 옆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죠.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가지런히 빗어넘긴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미영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아버지도 젊었을 적엔 꽤나 늠름하셨지만 이 남자에게서는 다른 종류의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 옆에서 평소보다 더 환하고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미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어머니의 친척? 아니면 그저 친구?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남자를 향해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정한 분위기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죠. 미영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사진을 몰래 찢어냈습니다. 낡은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찢어낸 흔적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진들로 그 부분을 채워 넣었죠. 앨범을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으면서 미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은 큰이모 댁을 찾아갔습니다. 큰이모는 어머니의 친언니로 미영에게는 세상 물정 잘 아는 유쾌한 어른이었죠. 미영은 별다른 목적 없이 이모를 찾아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침 이모는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미영은 옆에서 물을 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엌에는 고춧가루 냄새와 젓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이모는 연신 허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모, 엄마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지금이랑 많이 달랐죠? 미영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발발 떨렸죠. 이모는 피식 웃으며 손에 묻은 고춧가루를 앞치마에 닦아냈습니다. 네, 엄마? 말도 마라. 그땐 아주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똑똑하다고 소문났었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해서 동네 총각들이 줄을 섰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는데 월급도 꼬박꼬박 집에 갖다 주고 아주 속 깊고 착한 아이였어. 이모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은 그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럼 남자친구도 많았어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이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영은 놓치지 않았죠. 이모는 김치 양념을 휘젓던 손을 멈추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미영은 숨을 죽이고 이모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모는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라. 그래, 있었지.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어. 내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 둘이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었지. 나도 그때는 정말 결혼하는 줄 알았지 뭐니. 미영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결혼한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었지. 그 말은 곧 혼서지가 그 남자와 관련된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에 낡은 사진첩 속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 아저씨랑 결혼 안 하고 아빠랑 결혼했어요? 미영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미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과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마음대로 되니 그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어. 말 한마디 없이, 편지 한 장 없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져. 이모의 이야기는 미영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첫사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이별. 혼서지는 그 사라진 남자와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젊은 날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왜 사라졌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영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땐 다들 그랬어. 집안이 어려우면 야반도주도 하고 빚 때문에 도망 다니고 그 청년네 집도 좀 복잡했어.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게 됐거든. 아마 그래서 도망친 거겠지. 내 엄마는 끝까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지만 결국 소식 한 번 없이 그렇게 끝나버렸어. 내 엄마는 정말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지. 사람 그림자도 안 보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하고. 그러다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널 보면 알지 않니? 내 엄마를 정말 많이 아껴줬어. 그렇게 내 엄마도 겨우 상처를 잊고 새 출발을 한 거지. 이모의 이야기는 미영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그저 어머니로만 생각했습니다. 늘 강하고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존재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어머니도 한때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아픈 이별을 겪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여자였습니다. 미영은 이모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그 혼서지를 왜 그토록 숨겨왔는지, 그 종이 한 장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과 추억의 조각이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983년의 서울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바쁘게 거리를 오갔죠. 버스 안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에는 낡은 사진첩 속의 어머니와 그 낯선 남자의 모습, 그리고 이모의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처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리고 아버지와의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간 것일까? 미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삶이 갑자기 너무나도 깊고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이다가 결국 책상 서랍 속의 사진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어머니의 해맑은 미소. 사진 속 어머니의 모습은 미영이 알던 어머니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미영은 사진을 품에 안고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닌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싶었죠. 아침 식사 시간,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고, 오빠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를 보며 투덜거렸죠. 어머니는 묵묵히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날랐습니다. 미영은 밥알을 깨작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름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미영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미영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 봐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엄마, 어제 이모 댁에 다녀왔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찌개 그릇을 정리하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죠. 오빠와 아버지도 미영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 이모는 잘 계시니? 어머니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네, 이모가 엄마 젊었을 때 이야기해줬어요. 미영의 말에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미영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미영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아버지도 신문 위로 고개를 들어 미영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빠도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두 사람을 주시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밥상 위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뭐 들을 게 있다고. 다 지난 일인데. 어머니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밥그릇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날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미영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좌우로 흔들렸죠. 미영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혼서지, 이모가 말해준 그 아저씨 거 맞죠? 미영은 결국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죠.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과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영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영아,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냐? 어른들 옛날 이야기는 듣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했지만 화를 내는 법은 거의 없었죠. 미영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고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말해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이모가 말해줬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죠. 식탁 위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영과 부모님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미영아,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와 부딪혔습니다. 미영은 순간 움찔했죠. 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고백은 너무나 선명하여 미영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죠.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다는 그 한마디에 미영은 비로소 어머니의 삶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 은인 같아서 택한 길, 그 모든 아픔이 어머니의 눈물 방울마다 맺혀 흐르는 것 같았죠. 미영은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게 떨리는 그 손에서 어머니가 홀로 감내했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미영은 단순히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묵묵히 지켜내고 사랑으로 감싸 안았던 아버지의 깊이를 처음으로 헤아리게 된 것이죠. 어머니는 흐느끼는 숨을 고르며 혼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혼서지는 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몰래 간직했던 거야. 어쩌면 언젠가 그 사람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바보 같은 희망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내가 사랑했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을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이제는 그 안에 어떤 후련함마저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너희 아버지한테는 평생 비밀로 하고 싶었어. 혹시라도 알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을까 봐.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붉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내의 비밀을 마주한 남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깊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삐걱이는 의자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한 고요 속에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거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는 순간 어머니의 흐느낌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빠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의문과 비밀, 그리고 가족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눈물로 터져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늦도록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흐느낌과 옅은 한숨 소리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변화는 없었죠. 여전히 아침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올라왔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에서 연속극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이해와 연민이 싹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서 오가는 시선이나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등 뒤에 아버지가 잠시 멈춰서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간들이 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어머니는 예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미소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크게 웃음을 터뜨리거나 나른한 오후에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해졌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채소를 다듬는 옆에 앉아 말없이 신문을 읽다가도 슬쩍 어머니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기도 했죠.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 숨겨왔던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장롱 속에 감춰진 혼서지가 더 이상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청춘과 고통, 그리고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이 담긴 역사의 한 조각이었죠. 미영은 그 혼서지를 통해 어머니를 한 사람의 여성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한 사람의 남성으로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미영이 생각했던 낭만적인 형태와는 달랐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단단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아픔을 감내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미영은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미팅을 하고 캠퍼스를 거닐며 낭만을 꿈꾸는 평범한 20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미영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사랑과 결혼, 그리고 삶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적인 사랑이나 불꽃 같은 로맨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미영은 더 이상 사랑을 낭만적인 환상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묵묵한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사랑은 어쩌면 겪어내야 할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미영은 다시 어머니의 장롱 정리를 도왔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옷들을 개던 미영의 손에 혼서지가 들렸죠. 어머니는 미영의 손에 들린 혼서지를 보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지. 내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니.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혼서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로 붓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 글씨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의 옆에 앉아 함께 혼서지를 보았어요. 이제는 그 글씨들이 더 이상 불길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나간 청춘의 한 페이지, 아픔과 사랑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지금은 어디서 뭘 할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다, 살아있기나 할지, 가끔 생각은 나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다 지난 일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평온했죠. 마치 오래된 그림을 보듯 지난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미영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야기해줘서. 어머니는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미영의 정수리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서 미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혼서지를 다시 보자기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롱 깊숙한 곳이 아니라 가장 의칸,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과거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족 앨범처럼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추억의 일부가 된 것이죠. 시간은 흘러 1980년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대학 졸업반이 되었고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사회는 더욱 빠르게 변화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더 이상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사랑이 중요시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미영은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랑은 복잡하며 가족은 때때로 아픈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요. 어영부영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간 1988년 미영은 어느 날 퇴근길에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친구들은 하나둘씩 선을 보고 결혼 소식을 전해왔죠. 미영은 반짝이는 웨딩드레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혼서지가 떠올랐어요. 그 혼서지에는 어떤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생각이 미영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미영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을까? 어떤 사람과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싶을까? 어머니처럼 아픔을 감내하며 살아갈 용기가 있을까? 미영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처럼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는 미영에게 삶의 지혜를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숙제를 남겨준 것이었어요. 어느 주말,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렀죠. 어머니는 꼼꼼하게 채소를 고르고 상인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능숙하게 봉투에 담긴 채소값을 치르는 어머니의 옆모습을 미영은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영은 문득 질문을 던졌어요. 엄마는 후회 안 해요? 어머니는 미영의 질문에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이 없었죠. 그저 잔잔한 미소만이 떠올랐습니다. 후회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너희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이제는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어머니의 손이 미영의 손을 감쌌죠.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미영의 마음 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어요. 후회도 삶의 일부이며 그 아픔조차도 지금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만들고 미래를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영의 마음을 단단하게 채웠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책상 서랍에 숨겨두었던 젊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 속 어머니의 앳된 얼굴을 들여다보았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사진의 한쪽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진은 순식간에 노란 불꽃에 휩싸여 재가 되어 사라졌어요. 미영은 이제 어머니의 과거를 놓아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은 어머니의 것이고 미영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 비밀은 더 이상 미영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영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죠. 미영은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어떤 혼서지가 찾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혼서지가 오든 어떤 아픔과 기쁨이 찾아오든 이제는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밤 공기가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죠. 미영은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수많은 삶들이 각자의 혼서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을 테죠. 미영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셨다면 그 마음도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순간이나 사람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